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국회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앞으로 정년 연장을 두고 각계각층의 논란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수명 연장으로 인한 근로 가능 연령대가 높아진 데다 은퇴 후의 생존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년 연장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년 연장은 부분적으로 중장년층, 청년층의 취업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세대 간 일자리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 연장 방안은 정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연장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이기 때문에 공무원 철밥통을 먼저 보장해 주어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더 주자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총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 10년, 한국은 7년으로 고령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일하는 노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려 60.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6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73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83.4%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년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보겠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다가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정년 이후에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3세로 10년 이상 차이가 있고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미운영하는 사업장이 8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의 계속 근로 방식을 정년 연장 이외에도 계속 고용 및 재고용 등의 형태도 가능하게 해서 기업에게 유연한 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한 직무급 임금 체계와 임금 피크제 도입 시행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기업 등의 정년 연장 및 협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법인인 동국제강과 동국CM 노사는 각각 3월 말 타결한 올해 임단협을 통해서 정년퇴직 나이를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사가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으로는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약직, 촉탁직 형태로 6개월에서 1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중소, 중견기업 재고용 확대를 독려하고자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 개념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국은 2011년 정년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은 65세이나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현행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는 참고만 해야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연령별 구성비 등 처한 환경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섣부른 공론화가 힘든 이유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 중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단계는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 60에서 65세 고용 의무화 단계, 65세에서 70세 고용 노력 단계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60세 정년 의무화는 1994년 시행하였습니다. 60에서 65세 고용 의무화 단계에서는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계약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65세에서 70세 고용 노력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은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4년 법적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2006년 실질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 조치에 나섰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70세까지 회사에 몸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계속 고용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60세에서 64세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57.7%였는데요. 2022년에는 73%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37.1%였는데 2022년에는 50.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정년 연장 검토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